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7일 어제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 학생들의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서울대 학생들의 주제별 발표가 있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들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생생한 현장을 담아봤습니다. 이제 서울대를 시작으로 대학들이 일어선다고 합니다. 우리 대학생들에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서울대학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모교이기도 한 이곳에서 오늘 17일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이 진행됐는데요. 현장 영상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20학번 영어영문학과 이서진입니다. 탄핵 반대 시국 선언 운영진이라고 들었는데요. 혹시 지금 대략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저희가 여기 아크로폴리스에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학생 지원과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1시 반에 시국선언을 한다고 공지를 하니까 그것을 본 대진연이 우리의 시국선언을 방해하기 위해서 11시 반보다 1시간 전인 10시 반으로 공지를 하고 저쪽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표가 평화로운 시국선언이기 때문에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롭게 시국선언을 하기 위해서 저 옆에 계단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된 대진연이 자신들이 하기로 한 이 장소에서 또다시 저희의 자리로 와서 따라와서 방해를 하려고 점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성이 없이 점거를 하고 있는 거고 저 자리는 지금 저희가 신청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 학생 지원과 분이나 경찰분들도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부당하다는 걸 알고 계시지만 학교 내여서 그렇게 제지를 하는 게 쉽지 않으셔서 제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가에서 탄핵 찬성 의견만 전달이 되었고 사실 탄핵을 반대하는 학생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대인 400명 이상이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 혹시 그 탄핵 이후로 서울대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분위기가 처음에는 찬성 여론만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그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에는 계엄의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계엄을 반대를 하였지만 에브리타임 게시판만 보아도 이제 점점 전국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법치를 무너뜨리고 그런 공수처의 불법성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재판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그렇게 빨리 끝내려고 하는 모습들이라던가 헌법재판관들의 편파적인 모습들 그런 거를 보면서 그리고 민주당의 입법 독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론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탄핵 반대 시국선언 공지문을 올렸을 때도 좋아요가 200개를 넘어섰고 대부분의 댓글이 응원하는 댓글들이었고 욕하는 댓글이 있어도 거의 호응을 얻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많이 대학가의 여론도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1학번 김찬영입니다. 아까 시국선언 하시는 모습 잘 봤는데요. 이렇게 시국선언을 대표하는 학생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실은 제가 원래 지금 고시를 준비 중이라 원래 오늘도 학원을 때려치고 온 거거든요. 아마 부모님이 아시면 많이 실망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서울대에 이렇게 지정인들이 많이 모여있다는데 왜 아무도 안 나섭니까? 전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를 많이 느꼈고 저도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고 말도 잘 못하고 자신감도 없는 사람이고 지금 당장 공부를 해서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나지 않으니까 저라도 많이 부족하네 나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저도 너무 바쁘지만 일단 제가 생각한 거는 서울대가 시국선언을 해야지만 이게 이제 도미노처럼 다른 대학들이 용기를 내서 똑같이 목소리를 내서 시국선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절대로 특정 정치 집단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너무나 이 대한민국이 위험하니까 우리가 무섭더라도 우리가 욕을 받더라도 우리가 조롱을 받더라도 뭐 마녀사를 당할지라도 우리는 최소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선배들이 지켜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 다해 싸워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으로
일단 저는 저 주변에 있는 친구들부터 한번 같이 우리가 시국선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하게 되어 저희가 생각보다 사람을 되게 많이 모으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다들 밤을 새면서 우리가 너무나 평범한데 우리가 과연 시국선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너무나 많았어요. 저 또한 너무나 많았고 제가 또 대표라고 말을 하니까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거 잘 안 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저희 애국 시민들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되게 용기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믿음이 많이 생겼던 것 같고 시국선언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저는 부모님께 약속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공부를 하겠다. 하지만 우리가 용기 내서 이 자리에 나선 거는 이제 서울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학생들이 알리고 싶어요. 시작은 우리가 했지만 다음은 당신들이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용기를 내서 집회에 나가든 대학들에서 시국선언을 하든 아니면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알아보고 무엇이 잘못되고 대통령이 왜 계엄령을 선포했는지 그거를 먼저 알고 공부하고 같이 싸워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시국선언 준비를 하게 되었고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또는 2030 청년들을 믿고 있습니다. 같이 싸워주실 거죠? 같이 싸워야 돼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님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일단 존경하는 윤석열 선배님, 저희 서울대 후배들이 윤석열 선배님 끝까지 지킬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고 아무도 자기 편이 없었는데 처음에 대통령 지지율 10몇 %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괴롭고 힘들으셨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대통령님, 우리 서울대 후배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리 2030들이 대통령님과 함께 이 자유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힘드시겠지만 우리도 같이 싸우고 있으니까 끝까지 버텨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21학번 다니고 있는 재학생입니다.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처음에 윤 대통령님이 비상계엄을 하신 직후에는 사람들이 이것이 굉장히 시대착오적이다라고 하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윤 대통령님이 대국민 담화를 하시면서 어떤 그 배경들이 많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비상계엄이 정말 대통령님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부정선거를 검증하고 이 민주당의 온갖 폭거를 알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하게 되어서 대학가에서도 정말 이것을 탄핵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정말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대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학생들이 탄핵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가장 분노하게 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사실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학생들은 민주당의 그런 온갖 예산 삭감이나 이런 것에 많이 분노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많이 알아보면서 정말 이 부정선거를 왜 그거를 검증하지 않는지 그거에 대해 많이 분노하고요. 저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서 제일 분노를 느꼈는데요. 카톡 계엄령 같이 정말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정말 전체주의 국가, 공산당 이런 데서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자유의 억압을 정말 당연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 저 사람의 입을 막으면은 언젠가는 내 입도 막힌다는 것을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공포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집에서 누가 도둑질을 하면은 저희가 외치고 소리 지르고 저항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저희의 재산을 뺏길 때도 그러하는데 저희의 자유가 저희의 눈앞에서 도둑질을 당하는데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정말 분노하여서 시국선언이 나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대진연과 탄핵 반대 시국선언하는 서울대 학생들과 충돌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현장에 계셨나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트루스 포럼이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는데 대진연 측이 1시간 일찍 이곳을 똑같은 곳을 왔는데 지금 저희가 집회를 이미 예약을 했었거든요. 트루스 포럼 측이 예약을 했었는데 약속된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지를 않았습니다. 나가지를 않았고 약속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집회 시간을 지켜달라고 말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탄핵 찬성 측에서는 대학생들만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혀 아닙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아저씨, 아주머니분들 정말 많았고요. 할아버지분들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학생들만
있는 것도 거의 아니었어요. 서울대 학생들은 딱 몇 명밖에 없었고요. 거의 다른 대학생들이 그 깃발을 들고 왔어요. 깃발을 들고 와서 뭐 누구대 무슨 대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생들이 떼거지로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마디도 할 수 없게. 그래서 트루스 포럼 측이 계획된 그런 차례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하나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윤석열 대통령님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저도 역시 정치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계엄령 이후에 저도 정치에 대해 정말 많이 알게 되었고요. 정말 제가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없었고 이 나라가 얼마나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에서 통렬히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비상계엄이 정말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저는 정말 공감하고요. 오히려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서울대 사람들도 얼마나 이 상황에 대해서 현 상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저희의 어떤 선배님이시잖아요. 윤 대통령님이 정말 자랑스러운 동문이시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전에 인터뷰하다가 시국선언 진행하느라 잠깐 끊겼는데요. 시국선언 진행하실 때 계속됐던 대진연의 방해 공작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 시국선언을 시작하기 전에 대진연이 저기까지 전가했다는 걸 알고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것은 오로지 그냥 저희의 생각을 평화롭게 시국선언으로 전달하고 싶었을 뿐이고 사실 저희는 대진연이 어떤 의견을 표현하든 그것을 방해하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늘 이렇게 방해를 받아야 되는지 정말로 너무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시국선언을 시작하고 보니까 어떤 그러한 약해지려고 했던 마음이 강해지면서 저들이 저렇게 방해를 할수록 더 크게 소리를 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렇게 소음을 낼수록 더 크게 열변을 토하게 되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고 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고 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구나. 그러니까 공격이 강해질수록 우리도 더 강해진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 시국선언이었던 것 같아서 비록 방해가 많았지만 저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 우파가 더 힘차게 목소리를 내는 그런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님께 혹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윤석열 대통령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제가 오늘 부정선거 연설을 하면서 말을 했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정말 법치마저 사망한 이 대한민국에서 국민 주권을 위한 그 정의롭고 공정한 선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생 결단해 주신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정말 저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윤석열 대통령님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실 때까지 제가 정말 열심히 윤석열 대통령님의 뜻을 알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대한민국 청년들 거기 대표 맡고 있는 권예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나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탄대청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탄대청은 말 그대로 탄핵을 반대하는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왜 탄핵을 반대하는지 지속적으로 저희의 생각을 알리고 그리고 청년들이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과 또 다른 매체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국회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그냥 흩어져 있으면 목소리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청년들이 뭐 연사로 가야 되거나 목소리를 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인스타 활동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가두 시위도 계획하고 있어가지고 이전까지는 부모님들께서 저희의 가두 시위를 지원해 주셨지만 이제는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직접 가두 시위를 기획하고 이것을 운영하는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이 활동이 더 활발하게 이어질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에서 모두가 탄핵에 찬성할 때 혼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낸 영상을 봤는데요. 그때 어떤 심정으로 그렇게 말했었는지 궁금해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저는 그게 숙고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전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나 여러 가지 정쟁이 있었을 때마다 항상 여야가 첨예하게 싸우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언론을 통해서 전달을 할 때 이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선동하는 것도 굉장히 많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정치 참여가 선동으로 이어지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도 계엄이 선포됐었을 때 굉장히 당황을 했었고 그 이후에 계엄이 왜 선포가 됐고 이렇게 빠르게 해제된 계엄이라면은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겠다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너무 계엄이 해제되자마자 빠르게 그 대학교마다 다 탄핵 시국 선언이 이루어졌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는 운동이 이어졌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단순히 그냥 계엄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배경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우리가 선동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뒤에 이어서 제가 연세대학교인데 연세대학교는 12월 12일 좀 늦게 시국 선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저도 공부할 시간이 있었고 그러면서 계엄이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떤 대통령의 그 배경에 대해서 너무 알게 돼서 그냥 나는 퇴진을 찬성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좀 확립하게 되었고 그게 좀 선동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통령님께서 계엄 선포하시고 나서 제가 정치에 정말 관심이 없었고 이 나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해 저도 더 관심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한 몸 던지셨으니까 저희 청년들도 그리고 저도 진짜 이 몸을 던져서 저희의 시간과 에너지를 던져서 계속 목소리 내고 대통령님께서 하시는 뜻을 계속 이어갈 테니까 대통령님 끝까지 힘내시고 저희 함께 끝까지 싸우고 정말 끝까지 승리하길 바랍니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지금 석사 과정에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저는 우선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우리나라 상황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학생도 많이 있다. 근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겁이 많아서 아직 못 나오는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용기 내어서 내가 발언을 할 테니까 같이 용기 내어서 우리 이겨내자, 싸워내자, 싸우자, 이기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2030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너무 많은데요. 지금 머릿속에서 딱 생각나는 거는 불법을 자행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민주당과 그 외의 세력들에 대해 가장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엄령이 처음 선포되었을 때는 딱 그때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서 놀고 있었는데요. 이거 뭐야? 계엄령은 이건 좀 너무 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차근차근히 알아가 보기 시작을 하니까 이거는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었으면은 진짜 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제가 탄핵에 반대한 것은 아니고요. 처음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거는 민주당이 진짜 내란을 저지르고 있다. 얘네가 내란죄 정당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용기 내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 충분히 반론을 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막 밀어붙여서 탄핵 심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